500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쓰러졌다고요?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미에르 본사 대회의실 앞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르의 소피 뒤폭 여사가 벌써 30분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속 통역사는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복도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낡은 가방을 든 18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박서우 전무가 비웃으려는 순간 소녀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뒤폭 여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뒤폭 여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요. 대체 저 소녀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낡은 원룸의 불을 켰습니다. 18살 이서진, 그게 제 이름입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푸석푸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과외 수업이 늦게 끝나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서진아, 벌써 일어났니? 옆방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할머니. 조금 더 주무세요. 저는 서둘러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시급 9,500원짜리 아르바이트, 하지만 이게 없으면 월세를 못 내니까.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9월 초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죠. 어서 오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야간 근무자 박 아저씨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배송 많아. 힘들 거야.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착한 분이었거든요. 가끔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을 몰래 싸주시기도 했고요. 6시부터 출근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담배 말보로. 아줌마, 이거 데워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들이 반말을 했습니다. 저는 18이었지만 대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나 봐요. 낡은 유니폼 때문이겠죠. 네, 잠시만요. 저는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7시쯤 대학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신 아이폰을 들고 떠들며 커피를 골랐죠. 미안. 한 여학생이 커피를 쏟았습니다. 제 유니폼에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쏟아졌고요. 괜찮아요. 저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빨리 가자. 늦겠어. 그 여학생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친구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젖은 유니폼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죠. 대학생들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원래 올해 대학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대학은 꿈도 못 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어. 박 아저씨가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일당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편의점 앞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프랑스어로 지하철역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로 대답했죠. 똑바로 가서 왼쪽으로 돌면 5분 거리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관광객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프랑스어는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엄마의 낡은 프랑스어 교재와 녹음 테이프만은
버리지 못했거든요. 밤마다 테이프를 들으며 따라 읽었습니다. 서진아, 언어는 내 인생을 바꿀 거야. 테이프 속 엄마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죽을 쓰고 계셨습니다. 왔니? 밥 먹어라. 할머니는요? 저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당신 것을 아껴서 제게 주셨거든요. 같이 먹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 1시였습니다.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저녁 과외를 가야 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아니, 대학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손목에 찬 낡은 비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의 유품이었죠. 반쪽짜리 팔찌였는데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도 모른다고 하셨고요. 서진아, 일어나야지. 과외 시간이야.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벌써 5시였습니다. 네, 지금 나가요. 저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프랑스어 교재도 함께요. 과외 학생에게 가르칠 교재였거든요. 과외 학생은 강남에 사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프랑스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셨죠. 선생님, 오늘은 회화 연습 좀 해요. 학생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응, 그래. 저는 웃으며 교재를 펼쳤습니다. 2시간 수업이 끝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3만 원, 한 달이면 24만 원이었죠. 여기에 편의점 급여까지 합치면 간신히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엄마, 언어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빛나는 건물들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까?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사흘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사흘 후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과외 학생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선생님, 오늘 과외 장소가 바뀌었어요. 루미에르 본사 로비로 와주세요. 회의가 길어져서 집에 못 갈 것 같거든요. 루미에르라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최대 명품 유통그룹이었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저희 회사예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물론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런 큰 건물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남역에서 내려 루미에르 본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6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회전문을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학생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만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갑자기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나오신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고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샤넬 투피스에 에르메스 백을 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박민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뒤로 여러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급하게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통역사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박민재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폭 여사는 이미 도착하셨는데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회장님, 다른 통역사를 급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비서실장이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500억짜리 계약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 박민재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숙모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죠. 박서우 전무였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검증도 안 된 통역사를 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계약 미루시죠. 미룰 수가 있나? 뒤폭 여사는 내일 파리로 돌아가신다고 박민재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뒤폭 여사라니 혹시 프랑스 사람?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발의 우아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샤넬르 로고가 새겨진 브로치를 달고 있었죠. 소피 뒤폭 여사였습니다. 뒤폭 여사가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분이 대체 왜 화났다는 거지? 지금 화난 게 아니라 걱정하고 계신데. 뒤폭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어디 아프다며? 괜찮은 건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박서우 전무가 비서실장에게 속삭였죠. 저 사람 지금 엄청 화난 거 아닙니까? 박민재 회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뒤폭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까 아니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언어는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박민재 회장도, 박서우 전무도, 그리고 소피 뒤폭 여사도요. 누구야? 박서우 전무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방을 꼭 쥐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박서우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소리야? 저분 화난 거 아니에요. 저는 뒤폭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통역사분 걱정하고 계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신 거예요. 로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너 프랑스어 할 줄 아니? 박민재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우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런 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그런데 뒤폭 여사가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뒤폭 여사가 비틀거렸고요. 여사님, 수행원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분 심장이 안 좋으신 거야. 저는 뒤폭 여사에게 다가가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심장약 드셨어요? 가방에 있으신가요? 뒤폭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가리켰죠. 저는 재빨리 가방을 열어 작은 약병을 찾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저는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뒤폭 여사에게 약을 드렸고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프랑스어로 속삭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뒤폭 여사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뒤폭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천만에요. 편찮으신 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프랑스어로 대화한 거냐?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우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비폭 여사가 박민재 회장을 보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통역했습니다. 여사님께서 회장님 회사가 정말 훌륭하시다고 하십니다. 이런 인재까지 숨겨두고 계시다니요. 박민재 회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기회구나. 회장님, 제가 오늘 회의 통역 도와드릴까요? 일당은 받지 않겠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 회의 내게 맡기마.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500억 원짜리 계약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비폭 여사의 프랑스어를 박민재 회장에게 전달하고 회장님의 한국어를 다시 프랑스어로 통역했죠. 계약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샤넬르 브랜드의 아시아 독점 판매권 500억 원짜리 계약이었으니까요. 여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루미에르가 프랑스 본사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저는 또박또박 통역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우리 루미에르는 20년간 명품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닌 예술을 판매한다는 철학으로요. 비폭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500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죠. 잘했어, 아가씨. 비폭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인재를 어디서 찾았니? 박민재 회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박서우 전무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복도에서 박민재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이름이 뭐지? 이서진입니다. 서진이라. 몇 살이니? 18입니다. 대학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 갔습니다. 박민재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프랑스어는 어디서 배웠니? 독학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교재로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민재 회장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한 달만 일해보지 않겠니? 프랑스 바이어들과 미팅이 많거든. 급여는 월 300에 숙소도 제공하마. 300만 원이라니.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편의점과 과외를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안 괜찮겠니? 박민재 회장이 웃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해. 그렇게 저는 루미에르의 임시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주말 내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니 할머니도 우셨죠. 서진아, 내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야. 월요일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루미에르에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사원증과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이서진 경영지원본부 소속 계약직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무실은 40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넓은 공간에 하얀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비서실 직원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 통역사분이시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직원이 속삭였죠. 박서우 전무님이 서진 씨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던데 조심하세요. 네. 왜요? 원래 후계자 후보셨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딸을 잃으신 후로 좀 민감하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경계하는 거구나. 식당에 들어서니 임원 테이블이 따로 있었습니다. 박서우 전무가 앉아 있었죠. 저기 앉으세요. 직원이 일반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밥을 먹는데 박서우 전무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신입 통역사 이서진이라고 했나? 네, 전무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요? 대학은 안 갔습니다. 박서우 전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고졸이네요. 우리 회사의 고졸은 처음인데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프랑스어 자격증은 있어요? 없습니다. 독학했습니다. 독학. 박서우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검증도 안 된 실력으로 500억짜리 계약 통역을 했다는 거네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뭐, 회장님이 원하시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실수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우 전무가 돌아서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죠. 아, 그리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로 돌아왔죠. 오후 3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긴장하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60층 최고층이었죠. 들어와. 박민재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실은 엄청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 좋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서우가 뭐라 했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이 회사에서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단다. 박민재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 애는 원래 성격이 그래. 회장님, 잠깐. 박민재 회장이 제 가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거 뭐니? 가방에서 낡은 프랑스어 교재 모서리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보여줄 수 있니? 저는 교재를 꺼냈습니다. 25년도 더 된 구판이었죠. 표지가 다 해졌고 페이지 곳곳에 엄마 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교재를 받아들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엄마 유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판본은 25년 전 절판된 건데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정말 아끼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어머니 성함이 뭐였니? 박수연이요. 박민재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숨도 못 쉬는 것 같았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아니다. 박민재 회장이 교재를 돌려줬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오늘은 이만 가봐라. 네. 저는 어리둥절한 채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안 좋으셨는데. 비서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그러세요. 돌아가신 따님 생각하시면. 따님이요?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으셨어요. 따님이랑 사위분이 다 돌아가셨죠. 손녀분만 실종되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분이
몇 살이었는데요? 갓난아기였대요. 병원에서 사라졌다나.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저려왔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목에 비치 팔찌가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 팔찌는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병원에서 데려올 때 이미 차고 있었대요. 저는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들과의 미팅, 계약서, 검토, 이메일 번역까지 숨 돌릴 틈이 없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 씨, 이거 급한 건데 오늘까지 번역 가능할까요? 마케팅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네, 해볼게요. 파일을 열어보니 5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였습니다. 파리 본사와의 신규 브랜드 계약건이었죠. 오후 3시 박서우 전무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서진, 잠깐 올라와. 전무실은 55층에 있었습니다. 회장실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죠. 앉아. 박서우 전무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프랑스어로 된 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일 파리 본사에 보낼 최종 계약서야. 근데 우리 법무팀이 프랑스어를 못하거든. 내가 한번 검토해줘. 네. 그런데 저는 법률 용어는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 박서우 전무가 웃었습니다. 대충 틀린 데 없는지만 봐줘. 내일 아침까지. 파일을 USB에 받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까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최선을 다해 번역했죠. 다음 날 아침, 전무님 검토 끝났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박서우 전무가 USB를 받아들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전 직원 회의실로 집합, 사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민재 회장도 계셨죠. 다들 모였나? 박서우 전무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젝터에 뭔가 띄워졌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어제 파리 본사에 보낸 계약서인데요. 박서우 전무가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약 금액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0억이 아닌 30억. 이게 뭐야? 박민재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서우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10분의 1로 잘못 표기되었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가 이 계약서를 검토했지?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서우 전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서진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300억으로 확인했어요. 증거 있어? 박서우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 원본 파일입니다. 박서우 전무가 USB를 꽂았습니다. 이서진 씨가 어제 제출한 파일이죠. 화면에 파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3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 실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박서우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파리 본사는 지금 계약 파기를 검토 중이에요. 회장님, 저는 박민재 회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박민재 회장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진 씨, 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증거가 여기 있잖아. 박서우 전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회의 끝. 박민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빠져나갔습니다. 역시 고졸은 안 되는 거야. 검증이 안 됐잖아. 배경 없는 애들 믿으면 안 돼.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는데, 분명히 300억이라고 확인했는데,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점심 같이 먹었던 그 여직원이었죠. 서진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저기, 그 직원이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이거 혹시 박서우 전무님이 조작한 거 아닐까요? 네. 전무님이 어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계셨대요. 혼자서요. 저는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럼 파일을 바꿔친 건가?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을 반납하고 사원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정들었던 책상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돌아보니 박민재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 미안하다. 박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누군가 파일을 바꾼 거예요. 누가? 박서우 전무요. 증거 있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가서 쉬거라. 박민재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일주일치 급여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받으면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요. 박민재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루미에르 건물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렸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줘? 손목에 비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진아, 왜 이렇게 일찍?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니? 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잘렸어요. 일주일 만에 잘렸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사연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할머니는 믿어. 할머니가 제 얼굴을 닦아주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이서진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파리 본사 한국 지사 담당자입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계약서 건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전 10시 루미에르 근처 카페로 나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진짜 조작된 거라는 증거를 찾은 걸까?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루미에르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니 구석 자리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집중하고 있었죠. 이서진 씨?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저는 파리 본사 IT 감사팀 김준호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계약서 건에서 뭘 발견하셨다고요? 김준호 씨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파일 수정 기록이 떠 있었죠. 여기 보세요. 이서진 씨가 제출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요? 파일이 언제 만들어지고 수정됐는지 기록이 남거든요. 김준호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서진 씨가 제출한 시간은 밤 11시 45분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회사에 전송된 최종 파일의 수정 시간은 새벽 2시 15분입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서진 씨가 제출한 후에 파일을 조작한 겁니다. 김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나요? 서버 접속 기록을 보니 김준호 씨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박서우 전무 계정이네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어. 이 증거를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잠깐만요. 김준호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서진 씨한테 먼저 알려드렸는지 아세요? 왜요? 박서우 전무는 회장님 조카입니다. 김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하면 묵살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서진 씨가 직접 회장님을 만나세요. 김준호 씨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민재 회장은 집무실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빗길, 비명소리, 그리고 병원에서 사라진 손녀. 회장님,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박민재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또 그 꿈이세요? 비서실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그래. 박민재 회장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 서진 씨 때문이신가요? 박민재 회장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프랑스어 교재 사진이 있었죠. 이 교재, 내가 수연이한테 사준 거야. 네. 25년 전 딸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직접 프랑스에서 공수해 준 거라고.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서진 씨가 비서실장, 개인 탐정 불러. 박민재 회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서진, 이 아이 출생 기록 전부 조사해. 회장님, 혹시 DNA 검사를? 아니. 박민재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어. 먼저 확인부터 하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이서진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뭐? 박민재 회장이 놀랐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몇 분 후, 저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아. 박민재 회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뭔데? 제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라는 증거요. 박민재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 수정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제출한 건 밤 11시 45분이에요. 근데 최종 파일은 새벽 2시에 수정됐어요. 박민재 회장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서버 접속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박서우 전무계정이에요. 회장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서우가, 내 조카가,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회장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해서. 아니다. 박민재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했어.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며 소파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빛이 팔찌줄이 끊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죠. 괜찮니? 박민재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팔찌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민재 회장이 먼저 팔찌를 집었습니다. 순간 박민재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민재 회장이 팔찌를 떨리는 손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박민재 회장은 대답도 하지 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빛이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두 개의 팔찌를 맞춰보았습니다. 딸깍,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회장님,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팔찌는... 박민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 내 손녀에게 채워준 거야. 손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 사라진 아이. 박민재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기였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 팔찌는 짝으로 만든 거였어. 박민재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는 내 딸 수연이가 차고 하나는 손녀에게 채웠지. 수연, 엄마 이름이잖아요. 너, 내 어머니가 박수연 맞니?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찾았다. 내 손녀를 찾았어. 박민재 회장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요? 그래. 박민재 회장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넌 내 핏줄이야. 내 유일한 가족이고.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요? 외할머니셨겠지. 박민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후에 병원에서 너를 데려가신 거야. 왜 말씀 안 하신 거죠? 아마 두려웠을 거야. 박민재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벌가의 아이를 빼앗길까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 손녀가 맞나요? DNA 검사를 해보자. 박민재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알아. 넌 내 수연이 딸이 맞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서우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50대 여성이 서 있었죠. 강희숙, 박민재 회장의 친언니였습니다. 숙모님 무슨... 박서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뭐 하는 거야? 강희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누나.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손녀를 찾았어. 뭐? 강희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연이 딸이야. 박민재 회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말도 안 돼. 강희숙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박민재 회장이 빛이 팔찌를 들어 보였습니다. 강희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박민재 회장이 박서우를 쳐다봤습니다. 내 조카는 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직원을 모함했지. 숙모님, 박서우가 당황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누나.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내 손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강희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숙모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희숙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움이 가득했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희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진정해. 이건 오해야. 오해? 박민재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25년 동안 내 손녀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숨긴 게 오해라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박민재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 내 딸 수연이와 사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둘 다 그 자리에서 숨졌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0일 된 손녀는 살아남았어. 박민재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이튿날 아침 사라진 거야. 사라졌다고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어.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에는 한밤중에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가는 모습만 찍혔어. 저는 강희숙을 쳐다봤습니다. 강희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회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박민재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희숙을 봤습니다.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 강희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손녀를 찾으면 내 서우는 영영 회사를 물려받을 수 없었잖아. 그래서 내 손녀를 납치한 거야? 박민재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납치가 아니야. 강희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한 거지. 난 그 아이를 해치지 않았어. 그럼 어디 보낸 거야? 강희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병원 청소부였던 그 여자한테 맡겼어. 돈 주고. 할머니를요? 그래. 강희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잘 숨겨줬지.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게 당신이었어요? 인생을 망쳐? 강희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재벌 손녀로 자랐으면 더 불행했을걸. 적어도 너는 자유롭게 살았잖아. 자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월세 걱정하는 게 자유예요? 그래도 살았잖아. 강희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강희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당신은 내 가족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족? 강희숙이 비웃었습니다. 넌 날 동생으로만 봤지, 동업자로는 안 봤잖아. 회사 지분도 안 주고. 그건 아버지가 회사를 너한테만 물려줬을 때 난 이미 배신당했어. 강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만이라도 지키려고 한 거야. 박서우가 강희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강희숙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이런 짓을 한 줄 몰랐어요. 박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를 물려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서진이를 모함한 거야? 박민재 회장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서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박서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일어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박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는 강희숙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강희숙이 웃었습니다. 착한 애. 역시 수연이 딸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 박민재 회장이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강희숙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박민재 회장이 비서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병원 CCTV 원본 파일입니다. 화질을 개선했습니다. 화면에 강희숙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강희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병원 청소부였던 분과의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돈 받았지? 아이 잘 키워.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강희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희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왜 이런 증거를 남긴 거야? 박민재 회장이 슬픈 눈으로 물었습니다. 난 그냥. 강희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넘기겠어. 박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강희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매잖아. 남매였지. 박민재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넌 내 손녀를 빼앗아 갔어. 25년 동안 난 미치도록 그 아이를 찾았어. 강희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서진아. 저는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강희숙을 봤습니다. 뭐? 박민재 회장이 놀랐습니다. 물론 용서는 안 돼요. 저는 강희숙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소하면 우리 가족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서진아. 박민재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강희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뭔데? 회사 지분 전부 포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강희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서우를 봤습니다. 박서우 전무님. 네. 박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무님은 달라요.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서진아. 박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를 모함하거나 해치려 하면 그땐 용서 안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저를 안았습니다. 착한 내 손녀. 저는 회장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희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다 포기할게. 그리고 떠나마. 서우야. 강희숙이 박서우를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위해 한 거였어. 강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박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강희숙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민재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박민재 회장이 웃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99.99% 일치입니다. 비서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친손녀 맞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손녀.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죠.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박민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제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아, 이분이.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박민재 회장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손녀를 지켜주셔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서진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박민재 회장과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서진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필요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셋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진 씨, 오늘 기자회견 준비됐어? 박민재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루미에르에서 준비해준 샤넬 정장이었죠. 떨려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니. 박민재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전 10시 루미에르 본사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손녀를 찾으셨군요. 회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눈이 부셨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박민재 회장님의 손녀 이서진 씨를 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30대 남자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간 경제신문 기자 정민호입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뭔가 불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민호 기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박민재 회장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민호 기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독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서진 씨의 출생 기록을요.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서진 씨는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습니다. 정민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수연이라는 이름은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박민재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기 출생신고서 원본입니다. 정민호 기자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공란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건 박민재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서우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박서우를 봤습니다. 그 서류는 조작된 겁니다. 박서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민호 기자가 당황했습니다. 화면에 출생신고서가 떴습니다. 어머니 이름 박수연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진짜입니다. 박서우가 말했습니다. 저 기자가 보여준 건 누군가 위조한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정민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고용한 사람이겠죠. 박서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민호 기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 박민재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데리고 나가. 경비들이 정민호 기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박서우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계속하지. 박민재 회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재개됐습니다. 회장님, 왜 25년이나 손녀를 못 찾으셨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친언니가 손녀를 숨겼습니다.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당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회사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희숙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고소는 안 하셨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기자들이 일제히 물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너그러우시네요. 한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 경영은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에게 물려줄 겁니다. 박민재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아직은 어리니까 천천히 배우면 돼. 박민재 회장이 웃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는데 박서우가 따라왔습니다. 서진 씨, 잠깐만요. 네. 아까 그 기자. 제가 조사했어요. 박서우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강희숙 씨가요? 네.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 같아요. 박서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전무님이 막아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박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빚진 게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저는 박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박서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조건부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절 도와주셔야 해요. 저 회사 일 하나도 몰라요. 박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에 제가 나왔죠. 우리 서진이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할머니 곁 떠나는 거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제 가족이고요. 서진아.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다만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 병원비 다 대주신대요. 그럴 필요 없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편해질 거예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민재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 큰 상자를 들고요. 회장님? 이 시간에요? 깜빡했네. 박민재 회장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내 생일 선물이야. 생일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레가 내 19번째 생일이잖니. 박민재 회장이 웃었습니다. 저는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프랑스어 교재가 들어 있었죠. 최신판이었습니다. 엄마 교재는 소중히 간직하고 이걸로 공부해. 박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대학 가야지. 대학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자. 박민재 회장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박민재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함께 드시죠. 할머니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제가 지금은 재벌 손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 박민재 회장님의 자상한 미소, 그리고 제 마음속 꿈. 서진아, 무슨 생각해? 박민재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요. 박민재 회장과 할머니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 프랑스 본사 CEO가 오늘 오후에 도착합니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주세요. 20살이 된 저는 이제 루미에르 부사장이었습니다. 대학도 다니면서요. 강의실을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박민재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박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박민재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 할머니는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진찰 중이야. 박민재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얼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버티실 수 있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민재 회장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할머니는 강하셔. 면회는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왔니? 네, 할머니.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서진이 이제 다 컸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괜찮아. 할머니가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너한테 회장님 할아버지가 계시잖니. 박민재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박민재 회장을 봤습니다. 우리 서진이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박민재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할머니가. 저는 울먹였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일러. 박민재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올 거야.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진 부사장님, 비서가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요? 프랑스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샤넬르 브랜드 계약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최근 루미에르의 경영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저는 박서우 전무를 불렀습니다. 전무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박서우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누군가 거짓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누가요? 박서우가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추적해보니 강희숙 씨 쪽에서 나온 정보네요. 아직도 포기 안 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박서우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뒤폭 여사님께 직접 전화드릴게요. 파리 시각 오전 10시 뒤폭 여사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여사님, 저 이서진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아, 서진 양. 반가워요. 뒤폭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 해지 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서진 양. 뒤폭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본사 이사회 결정이라 저희 회사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겁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는 박서우를 받습니다. 지금 바로 재무제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서우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서우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3시간 후 모든 자료가 파리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다시 뒤폭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지금 보고 있어요. 뒤폭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루미에르는 문제가 없네요. 그럼 계약은 유지하겠습니다. 뒤폭 여사가 웃었습니다. 서진 양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전화를 끊자 사무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해냈습니다. 박서우가 저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전무님 덕분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죠. 중환자실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저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회사 위기 넘겼어요. 역시 우리 서진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네. 할머니가 제대로 못 키워줘서 미안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부자로 키웠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강한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할머니,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박민재 회장이 운전석에서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고맙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풍선이 가득했습니다.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프라이즈. 박서우와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퇴원 축하 파티예요. 박서우가 웃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다 같이 거실로 들어가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저와 박민재 회장, 그리고 할머니. 베란다에서 야경을 보며 박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대견하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과 할머니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우리 서진이가 이제 어른 다 됐네.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해요. 그럼. 박민재 회장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1년 전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18살 소녀. 이제는 20살 부사장이 되어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서진아, 무슨 생각해? 박민재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일 생각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요. 박민재 회장과 할머니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을 기대하자. 박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을 기대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